16. 효과적인 결정 내리기. 16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려해야 할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복잡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잠재적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가늠하는 기준을 식별하는 등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여러 측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귀하는 자신의 고유한 요구와 선호도에 맞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사고방식의 잠재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보세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십시오. 효과적인 결정 내리기 이용 가능한 정보 이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정확하고 철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면 결정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 의견, 관점을 수집하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식별할 때 결정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의견 및 관점을 수집할 때 어떤 그룹의 사람들과 상의해야 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정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정이 각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의견을 수집할 때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관점과 관점을 얻어야 합니다. 각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탐색하려면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데이터가 수집되면 데이터의 관련성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결정과 관련된 감정적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예상되는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정보와 사실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결정이 궁극적으로 데이터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귀하는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각 잠재적 결정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결정 내리기.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달성하려는 목표와 목표를 식별한 다음 기준을 평가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식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달성하려는 목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가 무엇인지 고려하세요. 기준 설정. 결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고려해야 할 기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의견, 관점을 평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이 기준을 사용하여 어떤 옵션이 더 유리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가중치 부여. 기준을 설정한 후에는 요소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각 요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각 요소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이해하고 이에 따라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세요. 기준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는 각 잠재적 결정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각 옵션의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하세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옵션이 더 유리한지 결정하고 결정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나 보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 각 잠재적 결정의 목표, 기준,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와 조치를 식별합니다. 일정과 실행 계획을 만들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 상황과 구현을 모니터링합니다.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실행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세요.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결정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는 성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 기준의 가중치 부여.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중요성에 따라 기준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각 기준을 비교, 채점 및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준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교는 귀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기준에 점수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 점수는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과 같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기준에 10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성과 같은 다른 기준은 비용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은 점수인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할당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점을 얻으세요. 이 총점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10점이고 편의성이 5점이라면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이나 중요성을 갖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요성에 따라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다양한 기준을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한 다음 점수를 합산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재적 결정의 장단점 평가.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잠재적인 옵션을 식별하고 각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재적인 결정을 저울질할 때는 각 옵션의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 옵션의 잠재적인 보상, 위험 및 결과를 고려하십시오. 각 결정의 가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정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양한 옵션과 각 옵션의 잠재적인 장단점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옵션이 더 유리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이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나요?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각 옵션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나 보상도 식별해야 합니다. 특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고려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 결정과 관련된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 결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려진 요인이 있습니까? 각 잠재적 결정의 장단점을 따질 때 모든 결정에는 위험과 보상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감을 개발하고 직관을 믿으십시오. 잘 고려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고 인생과 목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면 목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하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취하려는 단계와 조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서 취할 조치를 생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접근할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할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면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해야 할 단계를 계획하거나 각 단계를 수행할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필요한 결정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의 세 번째 단계는 진행 상황과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피드백 루프를 생성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염두에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정 이행을 위한 조치 취하기. 모든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실행할 때입니다. 조치를 취하려면 이해관계자 참여, 실행 일정 및 계획 수립,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 수행, 결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에는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결정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실행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은 프로세스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행 일정 및 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실행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언제 수행해야 하는지, 누가 해당 작업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가 포함됩니다. 이는 결정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모든 사람이 결정 실행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실행 일정과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는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행 일정 및 계획에 설명된 단계를 구현하고 해당 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결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결정이 실행된 후에는 결정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정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많은 신중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정이 실제로 실행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므로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실행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고 결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함으로써 결정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식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각 잠재적 결정의 장단점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의 이점과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한 다음 선택하는 것만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종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정은 단순히 찬반 양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해당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의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보다 가격이 너무 중요하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하려면 각 기준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기준을 평가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없으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모든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결정이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정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준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